두 번째, 니은 덧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양치질 할 때 입을 헹구는 물을 양치물이라고 합니다. 뭔가 어색하죠? 왜? 양친물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치는 한자어고요. 물은 고유어입니다. 자, 두 개가 합쳐진 게 합성명사인 것도 똑같죠? 그래서 의문으로 나열해 볼게요. 야, 이응, 치읓, 이, 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빈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시옷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양칫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시옷은 음절말에서는 그대로 발음될 수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시옷은 디귿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데 디귿이 끝소리고요. 첫 소리가 미음인 소리와 만나 있어요. 그러면 미음에 영향을 입게 될 겁니다. 비음화 현상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친물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니은이 덧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입은 다음에 비음화가 되어서 니은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비음화 현상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얘기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결합을 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양치물이라는 상태와 맨 마지막 상태의 양친물이라는 것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차이가 나는 것은 니은이 없다가 생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에서는요, 이 니은이 결과적으로는 없다가 생겼다. 그래서 니은 덧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발음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니은이 덧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이소리 현상 C, 니은 덧남 확인하겠습니다. 나무 더하기 잎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무와 잎은 둘 다 고유어고요. 앞말 모음으로 끝나 있죠. 그리고 더해진 상태가 합성명사 맞습니다. 음운으로 나열해 볼게요. 니은, 아, 미음, 우, 그리고 이응은 첫소리니까 없어요. 그리고 피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빈자리에 시옷 들어가겠죠? 시옷 첨가. 자, 그래서 나뭇 잎이 돼요. 그런데 음절 말에 있는 시옷과 피읍은 자기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뭇 잎이 됩니다.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말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계열로 시작하는데 그 뒷말이 의미가 있을 때, 지금은 이 잎이라는 말이 물론 비읍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얘가 이 나뭇잎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자,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빈자리에는요 나뭇잎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 즉 비음에 영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비음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이 나뭇잎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니은 첨가, 요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니은, 그러니까 얘는 진정한 의미의 니은 첨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니은 첨가. 그리고 앞에 있는 니은은 첨가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비음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니은 덧남은 니은이 두 개 첨가된 게 아니라 뒤에 건 진짜로 니은 첨가, 앞에 거는 비음화 때문에 만들어진 것,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결국 요 니은은요 처음에 발음할 때는 없었던 니은이 마지막 발음에서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도 결과적으로 니은이 덧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은이 두 개 첨가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비교했을 때 발음상에서 니은이 결과적으로 드러난다. 표준 발음법 28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셔도 좋아요. 자, 28항에서는요 조건이 약간 변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앞말이 모음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러나 28항의 조건은
앞말 모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앞말이 자음이어도 일어납니다. 다만 울림소리여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조합이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세 번째, 형성 과정이 합성 명사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뒷말이 그드브스즈, 니은, 미음, 이일 때 일어난다. 요것도 니은, 미음이나 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드브스즈인 것만 따집니다. 조건이 약간 변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다섯 번째 조건. 자, 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말이 뒷말을 수식하는 의미적인 관계까지 들어가게 돼요. 자,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렇게요 다섯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상은 A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A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침에 먹는 밥이 있습니다. 발음하면 이게 아침밥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앞에 이제 더 이상 모음이 아니라 미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시옷을 넣고 싶은데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음운으로 풀면요, 아, 치읓, 이, 미음, 비읍, 아, 비읍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자리에 시옷을 첨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밥은요, 바로 뒤에 있는 비읍이 그드브스즈 기억나시죠? 얘가 된소리 대기를 이뤄서 쌍비읍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이 아침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발음법 28항에 의한 사이소리 현상은 된소리 대기라는 현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어려운 이유는요, 같은 조건인데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일어나는 경우, 자, 잘 보세요. 시장용 세 가지일 때 일어난다. 시장에서 먹는 음식, 통닭 맛있잖아요. 자, 맛있다, 좋다, 긍정적 이미지, 그러니까 일어난다. 이렇게 연결시켜두면 좋겠습니다. 시장용은 일어납니다. 시장용이 뭐냐면요, 시간, 장소, 용도를 말해요. 앞말이 뒷말의 시간, 장소, 용도일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통해 한번 볼게요. 자, 봄바람은요, 바람이 봄에 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봄바람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소입니다. 땅바닥입니다. 바닥은 바닥인데 땅에 있는 바닥이야. 그래서 땅바닥 이렇게 장소라서 일어나게 되고, 용도입니다. 잠을 자기 위한 자리입니다. 잠자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 재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형이 재수가 없어요. 보통 재수는 있다보다는 없다를 많이 쓰거든요. 형이 재수 없다. 자, 뭐 형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집안에서 형이에요. 어쨌든 형 재수는 없다. 그걸로 일어나지 않는다. 형 재수는 형상재료 수단일 때, 이때를 말해요. 앞말이 뒷말에 형상재료 수단일 때. 예를 통해 보겠습니다. 형상입니다.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기둥의 모양이 원처럼 생겼다. 됐죠? 그 다음에 재료입니다. 돌다리입니다. 돌로 만든 다리. 그래서 얘도 돌다리가 아니라 돌다리가 되죠. 자, 마지막 수단입니다. 얘가 좀 재밌는데요. 고기는 고기인데 불에 구운 고기를 불고기라 그래요. 불고기가 아니죠. 그래서 불고기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불의 반대 물이죠? 그럼 물에 사는 고기는 물고기가 돼요. 왜 불고기는 불고기인데 물고기는 물고기일까? 왜냐하면 고기가 사는 장소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길게 좀 달려왔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17강에서는요 드디어 축약 현상 들어가요. 저희 17강 자음 축약을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18강 모음 축약, 그러면 음운의 변동 끝입니다. 네, 음운 강의는 이제 2강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